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삼성전자라는 종목을 가지고 가격 이평선, 매수 자리와 매도해야 되는 자리, 그리고 장기 투자의 관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완벽하게 다 뭐 맞다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죠. 저도 신이 아니기 때문에 지극히 제 개인적인 사견이니까 참고만 하시고 제 의견도 한번 들어봐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기준으로 매수하고 매도해서 그게 손실이나 저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수익이 오히려 많아지기 시작했다. 어떤 기준이냐? 지금 차트를 제가 전체 그림으로 이렇게 쭉 펼쳐놨죠. 펼쳐놨는데 여러분들 이게 꽤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차트를 이렇게 길게 뭐 적어도 4년 5년 이상 이렇게 쭉 펼쳐놓고 보셔야 된다. 아니면 최대한 늘려놓고 먼저 한번 훑어보는데 에너지, 기운이 어떻게 느껴지냐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꽤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전체 화면을 제가 캡처를 떴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떤 에너지를 느끼셔야 되냐면 이 주가가 어떤 바닥권이라는 어떤 이 바닥권을 지나서 수익이 나기 시작하죠. 그쵸? 바닥권을 지나고 수익이 나기 시작하는데 어느 특정한 구간에서 상승한 끝부분, 이 끝부분을 보시면 매우 크게 하락을 했다라는 게 또 보이실 거예요. 심지어 심할 때 여기도 마찬가지죠. 심할 때는 매우 긴 시간 동안 하락합니다. 그쵸? 긴 시간 동안 하락했다가 옆으로 횡보만 합니다. 여기는 매우 가파르게 폭락했죠. 폭락하고 이 박스권을 어느 정도 좀 길게 지루하게 끌고 가다가 어느 정도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얘는 보시면 왜 지금 와서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왔냐면 2017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이때까지 주가가 크게 가지를 못했죠. 그쵸? 이 몇 년, 거의 3년 동안에 횡보 박스권, 큰 박스입니다. 횡보형 큰 박스를 형성했다. 박스를 형성했을 때 이제 그 뒤에 이제 이 정도를 상승을 해줬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삼성전자를 좋아하시고 삼성전자를 투자하시고 삼성전자를 권유하시는 분들 중에 좀 애매하게 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부분에서 조금 중요한 게 있냐면 첫 번째 삼성전자로 전자가 세계 1위다 이 관점이죠. 그럼 두 번째 이제 찬성론자, 장기 투자의 찬성론자를 보면 그 다음에 시가총액이 MS나 애플에 비해서 매우 낮다. 요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점으로 해서 얘는 저평가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반도체는, 30년, 50년 가는 산업, 100년도 더 갈 수 있는 산업이다. 핵심, 반도체가 전기, 전자, 전 세계의 탑이다. 다 맞는 이야기예요. 그쵸? 다 맞는 이야기인데, 여기서 함정이 있죠. 저는 반대파는 아니지만, 중립파예요. 그쵸? 저는 중립인데, 삼성전자를 사는 거는 괜찮아요. 사는 건 괜찮지만 현명하게 사야 된다라는 겁니다. 현명하게면 어떻게 현명하다라는 거는 현명하게 매수하고 매도를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현명하게라는 말은 여기 보시면은 합리적인
매수 구간이 있어요. 합리적인 매수 구간. 뭐 이런 데서도 다 합리적인 매수 구간이 다 있긴 한데 매수하면 안 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매수하면 안 될 자리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죠? 매수하면 안 될 자리를 제가 여기 보시면 체킹을 할게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어떤 특정한 구간에 매우 가파르게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구간이 나오는데 이거 내려가는지 네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계속 올라갔을 수도 있잖아. 맞죠? 올라갔을 수 있잖아. 근데 여기가 무너질 자리인 건 알 수가 있었어요. 미국 나스닥 다우 지수가 하루에 3.5%, 6%씩 막 폭락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며칠 안에 다 팔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이 구간 최근에 92,000원 이상에서 사신 분들 96,000원까지 여기서 사면 안 된다. 사면 안 된다. 왜 안 되냐? 왜 안 되냐면 삼성전자 세계 1위 시가총액이 뭐 여기에 비해서 이거 다 맞는 말이고 이 저평가는 좀 다른 이야기인데 반도체 그 시가총액 부분하고요. 시가총액 부분에서부터 문제가 사단이 생기는데 시가총액이 뭐가 문제냐면 시가총액이 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정말 잘못된 말입니다. 사지 않습니다. 결코 사지가 않아요. 비쌉니다. 왜 비싸냐면 우리 그 삼성전자를 비교하실 때 외국 그 미국하고 비교를 하시는데 미국의 나스닥이나 다우가 아니죠. 나스닥과 다우 지수가 이만하다고 하면 한국 지수는 요만합니다. 요만한데 이 삼성전자는 요 안에서 이만큼의 비중을 차지하면 30%. 그렇죠. 30%. 27에서 30, 33%를 차지하는데요. 여기 33이라는 숫자가 좀 이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별 5개예요. 별 5개입니다. 여기 MS사가 그러면 MS사는 애플이나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회사들이 30% 뭐 이렇게 차지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런 기업들이 미국에 30%씩 차지하고 있을까요? 아니거든. 그쵸? 아마존 뭐 하면 몇 개만 하면 해도 다 100%겠네요. 그쵸?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33%나 차지하는 삼성전자의 시총은 가벼운 것입니까? 가벼운가? 무거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삼성전자가 미국에 있는 주식이 아니고 한국의 코스피 200 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코스피 200 안에서 33%를 차지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여기까지가 왔을 때가 33%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왔을 때 33%. 중요한 아까 제가 그랬죠. 이 33%가 왜 중요하냐. 그리고 여기가 왔을 때가 27%입니다. 27%. 정확한 건 아닌데 거의 비슷하게 27%라는 거의 10년 동안 27%에서 33%를 오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어요? 33% 정도가 올라가게 되면 우리 코스피 200 지수에서 비중이 이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총 비중이 27%쯤이면 사볼만 하고요. 33%면 반드시 거의 다 무너졌어요. 폭락했습니다. 완전 폭락 수준은 아니지만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현명하게 아까 제가 그랬죠. 삼성전자를 현명하게 매수를 해야 된다 했잖아요. 현명하게 매수를 하려면 시가총액이 줄어들었을 때 매수를 해야죠. 전제 조건은 삼성전자가 앞으로 30년, 50년 동안 또 계속 성장할 산업이 맞다라는 전제 하에서입니다. 전제를 깔고 가면 33%만 때리면 누군가가 팔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고 이게 33%가 어떤 의미가 있냐. 우리나라에서는 의미가 없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를 제일 많이 사죠. 이 33%든 30%든 간에 막 이 의미를 모르고 막 사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법을 지정을 하니만이 아직 통과가 정확하게 안 됐지만은 미국이나 유럽이나 선진국에는 분명한 법이 존재합니다. 어떤 법? 한 종목이 그 나라의 시총 30%를 넘길 수 없다라는 시가총액 상한제가 존재합니다. 상한제가 존재하면 우리나라는 그런 법이 아직까지 통과가 안 됐어요. 통과가 안 됐지만 삼성전자 때문에 통과를 안 시켜줄 수도 있는데 안 시켜주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이게 안 중요한 게 아니라 개인들이나 우리나라 정권사들은 이런 법이 없기 때문에 살 수도 있겠지만 문제가 있어요. 외국인 입장과 외국인이나 프로그램 매수, 그러니까 프로그램으로 걸어서 사는 외국인 정권사들, 얘네들은 사내 내규가 있겠죠. 내규와 그 기준법, 그 기본법, 기본적인 법규 안에 프로그램에 세팅을 해놔야 될 거 아닙니까? 전 세계 공용으로 쓰는 거니까. 상대로 쓰는 거니까 내규, 사규 여기에 워렌 버핏의 버크스 해스웨어나 이렇게 다양한 그 헤지펀드사들 전 세계 700개의 헤지펀드사들의 기준이 여기 33%를 때리면 33%라는 게 30%가 상한제인데 왜 3%까지 올라가냐면 30%까지 샀는데 이게 이 3%는 그냥 막 올라가는 어떤 그 시간의 갭이라고 해야 되나? 시간차라고 해야 되나? 시간차 공격, 배구할 때 시간차 공격이라고 하죠. 그런, 그 찰나에 벌어지는 거예요. 찰나에 벌어지는 이 33% 이거 어느 정도의 유예가 있습니다. 이 3% 정도의. 그 유예에 걸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동으로 그냥, 자동 매도가 나오는 거죠. 자동 매도가 나온다. 그런 것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가 명확하게 이야기를 안 하고 있죠. 근데 이런 기사를 몇 개 찾아보실 수는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한제라는 쪽에서 보시면 우리나라는 시행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외국인이나 프로그램 매도 설정해서 그 프로그램 매도 설정이 70%나 됩니다. 전 세계에. 이게 어마어마한 규모죠.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 자유로울 수가 전혀 없는 거예요. 삼성전자는 33%에 걸리면은 무조건 매도세가 나온다라는 관점. 그 부분에서 앞으로 현명하게 어떻게 사면 됩니까? 27%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세요. 기다려서 사고 27% 되면 사고 27% 되면 사고 27% 되면 사고 33% 되면 팔고 33% 되면 팔고 아직 33%가 안 됐어. 그럼 떨어지면 더 사도 됩니다. 자, 어떤 택시 기사 분이 예전에 택시 기사였던 그 분이 지금 삼성전자 갖고 엄청 큰 돈을 벌으셨다고 하죠. 근데 그게 운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 33%에 대한 그런 법이 지정된 지도 얼마 안 됐습니다. 33%라는 걸 때려 맞을 때마다 이게 계속 27% 단까지 밀렸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겠죠. 자, 33%라는 게 이게 96,800원을 다시 올리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되죠? 이게 내려갔다고 회복을 하든가 아니면 방법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는 코스피 기준이 코스피 200이잖아요. 코스피 200 전체에 삼성전자 하나 빼고 나머지 종목들이 시가총액이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죠. 움직이잖아. 감소했다가 증가했다가. 자, 여기서 힌트가 뭐냐면 코스피 200 지수가 이따만해지면
시가총액 전체 합산이 다른 기업들이 장사를 잘해가지고 그 주가가 많이 올라서 삼성, SDI나 뭐 현대차나 카카오나 네이버나 이런 게 시가총액이 점점 증가해서 이렇게 커졌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감소하죠. 감소하게 되면 이게 25%가 되고 27%가 되고 20%까지 떨어지면 다시 얘는 30%나 33%까지 올라갈 때 얘의 주가 상승률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알고 삼성전자를 사셔야 되고, 사는 가격 평단도 이 33%냐 27%에 가까우냐에 따라서 내가 사는 구간을 현명하게 찾아서 하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하나 여기서 플러스 하나 더 하면요, 가격 이평선 이격도라는 건데요, 가격 이평선 이격도를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이 차트들을 자세히 보시면 가격 이평선이 벌어져서 엄청 올라갈 때 폭락이 나왔다. 삼성전자는 이 모든 주가는 공통점입니다. 가격이 도지코인이나 비트코인도 마찬가지. 가격 이평선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가격 이평선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거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자, 이 가격 이평선에 대해서 마스터를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크게 좀 물리실 수는 있는데 많이 물리진 않는다. 어떻게 많이 안 물리냐. 이런 자리 92,000원이면 여기잖아요.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92,000원, 뭐, 5만원대. 여기서 살 일은 안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사지 않는다고. 아시겠죠? 여기도 내려와서 걸렸을 때, 이런 데서 사지. 가격 이평선을 공부를 좀 하시면, 이런 데서 산다고, 이런 데서. 아시겠어요? 적어도 여기서 사겠죠. 자, 가격 이평선 여기에서 샀거나, 자, 86,000원에서 사다가 물타기를 지금 하면은, 지금 한 82,000원이 돼야 되겠지. 이럴 수는 있지만, 9만 얼마? 아까 92,000원 이상에서, 9만 원 이상에서 사신 분들은 이 가격 이평선의 기본적인 개념 자체가 하나도 없는 분들이죠. 도지코인이 많아서 40%고 비트코인 40% 때려 맞은 분들도 기본적인 가격 이평선이 벌어졌을 때는 매도가 폭탄 매물이 쏟아지는 자리입니다. 폭탄 매물이 쏟아지는 자리에 들어가서 샀다. 폭탄 매물이 쏟아진다고 하면 이건 뭐예요? 주가 폭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가 폭락.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가격 이평선을 이기는 종목이 거의 없습니다. 이 종목이, 이게 가격 이평선이 이렇게 크게 벌어진다는 말은 이 기준점이 121선이든 61선이든 어떤 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굉장히 크게 많이 벌어지는, 거리가 멀어지는 것을 가격 이평선 이격도가 크게 벌어졌다.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폭탄 매물이 쏟아지는 양이 엄청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주가는 폭락한다. 올라가지 못한다. 이런 게 기본적으로 있어야 돼요. 개념이 있어야 되고, 여기서도 사도 된다 이야기 하시는 분들은 어떤 주식을 최근에 시작했거나, 그냥 삼성전자 같은 것만 한번 사가지고 그걸로 장기 투자를 하다 보니까 돈을 벌어서 이 가격 이평선에 대한 개념 자체나 공부를 전혀 안 하신 거예요. 10년 전에 삼성전자 사가지고 그냥 들고 있었더니 돈 벌었다. 그러니까 믿어보세요. 이렇게 하는데, 믿어보더라도 현명하게 합리적으로 사야 되잖아요. 자, 여러분들,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예를 들었어요. 여러분들, 자, 출근을 할 때, 출근을 한다고 칩시다. 어떤 사람이 어디 회사에 이제 취직이 돼가지고, 여기가 용인입니다. 용인에서 저기 성남까지, 분당까지 출근하는데, 이 네이버 본사에 예를 들어서 출근한다. 그럼 용인에서 성남까지 간다고 하면 어떤 고속도로를 타고 이렇게 가면 15분 만에 갑니다. 뭐 이렇게 알고 있는데, 무조건 15분 만에 갑니까? 아니죠. 왜 아닙니까?
용인에서 성남까지 15분 만에 주파가 가능하지만 가장 많이 몰리는 시간 아침 8시 10분부터 30분 사이가 이게 차가 1시간 동안 밀릴 수 있고 40분 동안 밀릴 수 있죠. 그래서 이 시간에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40분 50분 걸리는 거예요. 근데 아침 7시 20분 30분에 나오시는 분들은 15분에서 20분 만에 주파가 가능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거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내 시간이 8시 10분에 8시 40분 사이에 나오는 사람들은 차가 엄청나게 막혀서 9시거나 9시 10분 도착. 그래서 항상 지각인 거야. 이분들. 아니면 깔딱깔딱 8시 50한 6분, 59분에 도착한다. 이런 문제가 있죠. 이거하고 똑같아. 이게 합리적으로 한 7시 20분만 더 일찍 나오면 그냥 20분 만에 도착하는데 20분 늦어가지고 50분 걸려가지고 지각을 할 듯 말 듯 이렇게 되는 거라는 거죠. 똑같단 말입니다. 여기서 사는 거는 안 된다. 8시 20분 나가면 원래 평상시에 15분, 20분 거리를 40분, 50분 걸려서 지각할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하고 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격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면요. 여러분들 이격도 공부를 하시고 주식 투자를 하셔야 돼요. 이격도가 자, 이격도를 다시 한번 설명하면요. 이격도 가격 이평선 이격도입니다. 이게 가격 차트고 가격 이평선이 이게. 자, 첫 번째, 이게 밑으로 있죠. 가격 이평선에 121선이나 221선이나 뭐 351선이나 421선, 이 제일 마지막 구간을 때렸을 때는 뭘 이야기하냐. 여러분 저평가 좋아하잖아. 삼성전자 저평가라면서. 근데 저평가인데 왜 그걸 계속 무너집니까? 올라타기만 하면. 자, 저평가는 어디다? 여기서 가장 저평가는요, 이 이평선의 하단을 때릴 때, 낮은 이평선들, 121선, 이 밑으로 때릴 때가 가장 합리적인 저평가입니다. 합리적인 저평가의 구간. 그럼 여러분도 장기 투자를 하려고 하면, 장기 투자한다 그러면, 굳이 왜 여기서 사요? 장기 투자하는데 지금 뭐 팔 것도 아닌데, 맞죠? 이평선이 이렇게 터졌을 때는 폭락하는 건데, 그러면 이평선이 깨졌을 때 사야 되잖아요. 저평가 구간에서 중에서도 베스트 저평가 구간은 이평선 이격도가 가까워진 곳들이라고. 여기가 베스트 저평가 구간입니다. 여기서 사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올라가면 단기 고평가예요. 고평가라고. 단기 고평가. 그 3년 뒤에 나오는 실적 지표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포함하면은 3년 뒤에 10년 뒤까지 계산하면 여기는 아직까지 고평가가 아니지만, 지금 말하면 현재 상황의 고평가, 단기적으로 주가가 50% 100% 올라가면 고평가란 말입니다. 단기 고평가 구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도가 나온다. 두 번째, 자, 이게 만약에 이평선이 이렇게 무너지면, 자, 주가가 내려갔을 때는 이게 저평가의 구간이기도 하지만 단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악재가 동반됐을 가능성. 이것도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세 번째, 매수 자리하고 매도 자리에서 합리적인 구간을 확인할 수 있는, 이평선이 가까워진 것마다 샀으면 내가 물려도 적게 물리죠. 이평선이 폭발한 자리에서 사면, 한번 물리면 굉장히 크게 물립니다. 그렇죠? 여기는 폭발을 안 했기 때문에 덜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덜 물리는 건데, 여기는 이평선들이 어때요? 이격도가 얘들은 촘촘하게 가까워져 있는 상태에서 별로 안 떨어져 있잖아. 여기는 물려도 금방 뭐 내가 적게 물리면서
정체되어 있는 구간이지만 여기도 마찬가지죠. 즉 하지만 이렇게 벌어졌을 때는 이렇게 많이 벌어진 이평선끼리 이평선 마지막 이평선에서 제일 많이 떨어지는 구간이 발생하면 매우 심하게 물린다. 여러분 심하게 물리는 게 좋습니까? 좋아요? 딱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이평선만 알고 해도 자 장기 투자한다 그러면 자 여기서 1차로 사고 2차 사고 3차 사고 4차 사고 여기서 한번 5차 사고 그 다음에 여기 6차 사고 여기 7차 사고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왜 여기서 올인하는 거야? 올인해놓고 나는 장기 투자한다. 이게 장기 투자하는데 왜 올인해? 매월 사더라도 이평선이 벌어졌을 때는 사면 안 되는 거죠. 이평선이 폭발했을 때는 매월 산다? 이런 달은 빼고 이런 달만 사세요. 올라갔을 때 뭐하러 사? 어차피 올라가면 떨어지는데 올라가면 떨어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월봉이나 주봉을 한번 해보세요. 월봉 그리고 장기 투자하면 주봉이나 월봉을 보고 하셔야 돼요. 자, 이평선을 요건 1봉인데요. 주봉을 장기 투자하실 때 주봉을 자주 보셔야 됩니다. 주봉으로 지금 보시면은 이평선이 좀 의미가 더 큽니다. 여기서 예전의 차트 있죠. 예전의 차트도 이 앞으로 당겨 보면 1997년 이전까지 다 보이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올라간 구간들이 있어요. 여기는 보시면 올라가더라도 스무스하게 파도 타기처럼 이렇게 올라갔죠. 근데 여기처럼 극단적으로 한 번 올라갔다가 두 번 이렇게 크게 올라가는 구간. 여기는 무너졌지만 여기 만약에 이렇게 올라갔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 폭락했을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여기도 한번 보시면 이렇게 할 때는 무너지는 것도 덜 무너지죠. 문제는 뭐예요? 극단적으로 올라가니까 극단적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올라간 자리가 바로 가격 이평선에서 폭탄 매물이 쏟아지는 곳입니다. 폭탄 매물. 이 폭탄 매물이 쏟아질 때, 자, 여러분 제가 증명을 해드릴게요. 저 자리에서 누가 샀고 누가 팔았는지만 보면 되는 거잖아요. 맞죠? 누가 샀고 누가 팔았는지만 보면 되는 거잖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별 매매에서 보시면 이것을 이 기간을 1월 1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1일부터 보면 삼성전자가 속한 거는 전기전자죠. 전기전자입니다. 여러분 일반 개미들이 여기 보시면 일반 전기전자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포함해서 일반인들이 개미들이 얼마나 많이 샀는지가 보이실 거예요. 그렇죠? 이 대형주에 속한 요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요거는 아니에요. 요거 아니고 이게 전체를 말하는 거고 밑에서 이 업종인데 자, 이 개인들이 제일 많이 샀죠. 많이 샀는데 제일 많이 산 거를 누가 외국인하고 기관은 탈탈 털어버렸습니다. 특히 기타 법인 빼고 연기금, 우리나라 국민연금 같은 이런 예하고 그쵸? 예하고 투신, 투자식 그 다음에 제일 많이 판 건 외국인하고 연기금이에요. 그쵸? 삼성전자를 다 던졌다는 이야기잖아. 엄청나게 얼마나 21조 그리고 연기금 11조 팔았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여러분 잘 생각해봐. 삼성전자를 그렇게 좋고 좋다? 장기 투자해야 돼. 세계 1등이다. 그런데 그걸 모르는 연기금이나 외국인이 모를 것 같아요. 알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보다 그 지능 지수가 얘들은 복합 지능 지수잖아. 그리고 슈퍼컴퓨터도 돌리고 있습니다. 슈퍼컴퓨터 IQ가 700짜리랑 2000짜리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쵸? 인공지능 그 이세돌하고 붙은 그 알파고 같은
알파고를 돌리고 있는데 얘네들이 여러분 개별적인 여러분들 머리보다 훨씬 좋잖아요. 그쵸? 이런 분들이 다 모여가지고 하면서 왜 얘들은 다 팔까? 잘 생각을 해보세요. 왜 팔까? 왜 7천억, 뭐 7조, 11조, 뭐 2조씩, 뭐 18조, 21조씩 팔고 있을까? 여러분들만 이거 사네. 근데 자 보시면 외국인들이 화학은 사잖아. 저는 화학주를 많이 하는데 포스케미칼이나 이런 거 있죠. 포스케미칼이나 뭐 삼성 SDI나 이런 거를 사는데 얘들은 외국인은 샀네요. 근데 이거는 제일 많이 팔았잖아. 여러분들하고 정반대로 가잖아요. 통신 유통 좀 사고 철강 조금 사고 나머지는 뭐 다 팔았네. 대부분 다. 그쵸? 다 팔아버렸어요. 그쵸? 엄청 팔고 있잖아요. 이런 개념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혼자 또 삼성전자 1등인데 1등인데 이렇게 조장을 해도 현명하게 조장을 하셔야 되잖아요. 세상이 여러분들 혼자 개개인이 만나가 뭐 이렇게 맞다 이렇게 해가지고 합리적인 투자가 되나? 안 되죠. 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팔 때 공매도도 동원해서 팔죠. 그래서 주가가 못 올라가는 거예요. 팔 때 사주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사도 안 사줍니다. 사줄 때는 아까 제가 이게 왜 그렇다 33%를 생각하라 했잖아요. 33% 시가총액 상한제 33% 여기 33% 때려 맞고 여기 27%일 때 사면 수익률이 100%인데 왜 여기 27%일 때 27%에서 28%일 때 사면 수익률이 100% 올라가는데 33%쯤의 시가총액 33%만 때려 맞으면 주구장창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여기는 마이너스 한 45% 여기도 벌써 마이너스 25% 30% 때려 맞잖아. 굳이 아무리 장기 투자해도 굳이 마이너스 20% 30% 때려 맞을 곳에 가가지고 살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현명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장기 투자한다. 장기 투자하면 올인을 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쵸? 올인이 아니고 아까 그랬잖아. 여기 27%좀 이런 데서 조금 올라가도 돼요. 그쵸? 이렇게 할 때 좀 사고 이격도가 확 떨어질 때 이거 올라갔다 확 떨어질 때 이런데 여기 보면 가격 이평선은 어떤 선 라인에서 내가 사겠다 요런데 닿을 때만 사겠다. 그쵸? 닿을 때만 사겠다. 가까워졌을 때만 사겠다. 이렇게 여기도 가까워지겠죠. 조만간에 때려 맞는데 이런 데서 사고 좀 이게 폭락장이 와도 이 다음 구간에 또 사면 되잖아. 이런 식으로 사 모아야지. 장기 투자 10년 결국 쓸란다 하면서 여기서 사는 거는 이건 뭐예요? 정신이 뭔가 나사가 빠진 거 아니에요?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자, 이 가격 이평선이 벌어졌을 때는 사지 말아요. 가격 이평선 벌어졌을 때는 항상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삼성전자 저 앞부분에서 보면 엄청나게 많이 폭락했어요. 엄청나게. 그쵸? 삼성전자. 가격 이평선 한번 봐봐요. 이렇게 올라왔을 때마다 계속 폭락했잖아요. 올라왔을 때마다. 올라오고 난 뒤에 폭락, 올라오고 나고 폭락. 올라가기만 하면 폭락. 이게 이런 거를 한번 보면은 일반적으로 여러분 지능 지수는 다 머리 어느 정도 기본 일반적인 머리는 되시잖아요. 이런 관찰만 해보시면 이격도가 올라탔을 때는 이거 사면 안 되는 거구나. 곧 폭락하겠네? 그럼 나는 저때쯤 내가 사야 되겠네. 자, 이 올라갔을 때는 안 된다고, 그쵸? 여기서, 이런데 올라갔을 때는 주구장창 깨지는 거구나. 올라가니까 폭락하고. 그럼 제일 좋은 거는 이 평선 이격도 여기 딱 닿으니까, 요런 데서는 폭등하네? 닿는 선 이게 221선이거나 요게 로또 1등입니다. 로또 1등
로또 1등 가까워. 이건 로또 1등이라는 거는 10억을 넣으면 10억 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 221선 탔을 때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근데 여기 21선이나 16일선 뭐 55, 여기 주봉이에요, 주봉. 요런 거 타고 갈 때는 단기 스윙이나 중단기, 운 좋으면 중장기까지 한 며칠에서 몇 개월에서 몇 년 동안 정도의 수익이 가능한 거고요. 여기 보시면 밑에 요 221선 있죠? 이런 거 때렸을 때 몇 년 동안 장기 투자가 되는데, 장기 투자한다고 했으면 저 선을 보고 사야 되죠. 그쵸? 221선 맞춰가 사야 됩니다. 여러분, 운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삼성전자가 이까지 터져 올라가는데 내 장기 투자한다? 그러면 내려가는 기간 동안 기다렸다가 다시 힘들어지잖아요. 여러분, 힘든 게 좋은 사람 없잖아. 여기서 살 바야, 여기서 올인할 바야 밑에 내려왔을 때 계속 사는 게 장기 투자하는 게 맞죠. 합리적인 투자가 돼야 되잖아요. 삼성전자,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이면서도 아까 보셨잖아요. 국민연금이나 뭐 외국인이나 여러분이 사는 만큼 다 팝니다. 그쵸? 35조를 샀는데 다 팔았잖아요. 35조 샀는데 39조 팔아서 39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좀 합리적인 가격. 자, 결론을 내리면 33% 때려 맞으면 폭락한다. 시가총액 상한제 이런 거 걸려가지고 27%쯤에서 사자. 27% 이하는 잘 안 내려가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그만큼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지분도 중요합니다. 외국인 지분이 42% 이상인 종목은요, 그 넘어간 거 처분을 자꾸 하기 때문에 이게 과락이 많이 나옵니다. 외국인 지분이 42% 이상인 거는 외국인들이 지분을 줄이고 리밸런싱을 많이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또 체킹해야 되는 게 이격도가 벌어졌을 때는 사지 말고, 특정한 라인에서 샀을 때 특정한 가격마다, 가격 이평선마다 요거 앞부분 거는 단기 투자적 관점, 중간점 거는 중단기가 되는 거고, 제일 저 뒤에 거는 뭐다? 중단기, 중장기가 된다. 그러면 나 중장기 투자하려고 샀어요 하면서 가격 이평선은 앞에 거를 보고 산다. 그러면 이거는 말이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거잖아. 가격 이평선, 나 중장기 투자하고 장기 투자한다 그러면 가격 이평선을 좀 멀리 거를 보고 사야 돼요. 아시겠죠? 이격도, 이거 어떤 매도의 기준은 앞에 거 보고 사도 되지만, 저렇게 앞에 거 보고 사면 물립니다. 물리면 스트레스 받지 않나요? 그리고 수익률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합리적인 투자가 안 되고 평단가는 자꾸 높아지고, 평단가 낮게 살라 그러면 항상 이격도 생각하시고. 세 번째, 삼성전자가 1등이라도 우리나라 시가총액의 30%짜리이기 때문에 그 이상 올라가려고 하면 우리나라 전체의 지수가 코스피 200 종목이 시가총액이 이렇게 증가를 할 때 조금씩 이게 확장이 됩니다. 그렇죠? 앞으로 우리나라 코스피 200 지수가 만약에 1000조 정도 늘어나면 얘도 시가총액이 시가총액 비중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10% 정도 내리겠죠. 그러면 20%겠죠. 그러면 얘는 시가총액 전체의 비중이 13% 정도 더 올라갈 수 있다. 400조에서 뭐 전체 지수에서 13%면 이게 거의 800조 정도, 700조 정도 증가할 수 있다. 이거죠. 이게 증가를 안 하면 못 가는 거지. 이거 정확하게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성토하시기 바랍니다. 좀 현명한 투자, 합리적인 투자를 하시고요.
이격도가 벌어진 위에 꼭지점에서 좀 사지 마세요. 이격도만 딱 보고 있어도, 그리고 차트를 이렇게 길게 해놓고 보시면 되잖아. 좁게 해놓고 폰으로 보시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야. 폰으로 보시면 주식 투자 성공할 확률이 좀 거의 희박합니다. 장기 투자 자체가 안 돼요. 수고하셨습니다.